수업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잘 주무셨어요? 요새 그냥 열대어 때문에 자는 것도 힘들어요. 자, 하여튼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오늘 3주차 수업인데요. 자, 오늘 저 수정표 나간 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수정표 저 앞에 데스크에 있으니까 받으셨죠? 자, 수정표 보면은 자, 저번 주에 우리 수업한 내용 중에서 그 입지규제 취소구역, 자, 그거 관련해갖고 개정된 사항, 그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수정표 맨 위에 37페이지 해갖고, 자, 우리 입지규제 취소구역에 지정된 사항, 그 박스에 그 6번이죠, 6번.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그 대통령령이 저번 주에 7월 13일자로 나왔고요. 여기 세 개가 추가됐죠. 그 도시 첨단 산업단지, 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행구역, 그다음에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자, 그게 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이게 29회 때 물어봐갖고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도 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 맞으니까, 자, 우리 문제집 64페이지에서 그거 저번 주 수업할 때 말씀드렸죠. 자, 문제집 64페이지. 64페이지에 그 46번 문제. 자, 여기 정답이 3번 이렇게 3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리을번. 자, 그거까지도 이제 다 맞는 지문이다. 그래서 정답이 4개가 됩니다. 4개. 4번이 정답이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개정된 부분들은 이따가 수업하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요약집 40페이지. 자, 역시 40페이지에 도시군계획 시설. 자, 그거부터 해갖고, 오늘 개발행위 허가까지 좀 많습니다. 부지런히 좀 나가도록 하고요. 자, 여기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이어가지고, 이제 기반설의 설치정비 계량. 이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3번 할 차례죠. 저번 주에는 용도, 지역, 제구, 구역 제한을 싹 하고요. 근데 기반설 관련해서, 요약집에 보면은 그 40페이지 맨 위에 그 기반시설. 기반설은 교통설부터 환경기초설까지 그 7가지로 분류해놓고, 그 도로부터 폐차장까지 그 다시 해보면은 46개 딱 나오게 되죠. 그 46개를 7가지로 분류해놓고 얘 어디에 속하는 거냐. 우리 시험에서 그냥 무려 5년간 읽어먹었죠.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은 세분. 기반설 중에서 딱 3가지만 세분이 들어가죠.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그 3가지만 세분이 된다. 자, 이런 것도 우리 초주에 그 요거 정의할 때 한번 싹 훑어봤고요. 그러면 기반설이 이렇게 많아요. 46개나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설치하기로 결정. 그럼 결정된 한 개는 이름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다. 자, 이런 것들은 용어에서 우리가 봤고요. 자, 옆에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 자, 이거부터 하나씩 봅니다. 자, 먼저 이 기반시설, 도로, 철도,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먼저 종류, 명칭, 위치, 규모, 이 구체적인 것을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부터 합니다. 기반시설이 4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뭐를 설치할 거냐, 이 설치하려면 하나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부터 하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죠. 이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으로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해서 시설 사업으로 설치하는 게 원칙. 근데 주차장이라든지 뭐 시장 등등 폐차장, 자, 이런 것들은 또 예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안 하고 설치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약집 맨 위에 보시면은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라. 근데 그 박스에 보시면은 그 1번 주차장부터요, 밑에 줄 폐차장까지, 그 쭉 주차장부터 폐차장까지 쫙 씌워보면은 딱 23개 나옵니다. 23개. 자, 요거는 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안 하고 설치한다. 그 중에서 요 사회복지시설, 이게 25회 때는 그냥 정답이었죠. 그래서 요양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안 하고 설치합니다. 그러면 딱 반이죠. 46개 중에서 23개니까 23개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안 하고 설치. 나머지 23개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서 설치. 그래서 간단하게 23개만 딱 외워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여기 개념적으로 필수가 아닌 거.
우리 집 옆에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은 도시군관리계 결정 안 하고 설치합니다. 뭐 예를 들어갖고 사회복지시설, 요양원이라든지 장사시설, 화장장 또는 폐차장, 이런 우리 집 옆에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시군관리계 결정 안 하고 설치하고요. 그러면 필수적으로 맨날 이용하는 것들 뭐 있어요? 뭐 도로, 사가수도, 전기, 애들 다닐 학교, 이런 것들은 거기 안 나옵니다. 즉 도시군관리계 결정해서 설치한다. 그래서 필수가 아닌 것들은 도시군관리계 결정 안 하고 설치할 수 있다. 예외가 있고요. 자, 원칙은 도시군관리계 결정해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으로 설치. 그래서 설치만 해놓고 끝나면 안 되죠. 효용을 유지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저희 설치한 도시군계획서를 관리하는데 국가 관리할 때는 대통령령에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대통령령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중앙관저의 장관이 관리해라 하고 있고요. 그 지자체 관리할 때는 그 지자체 조례로 정해서 관리합니다. 조례. 그 도로, 국가가 설치한 도로를 국도라고 그러죠. 국도는 장관, 국토부 장관이 관리하고요. 지자체가 설치한 도로는 지방도, 지방도는 그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서 알아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치 관리의 원칙적인 규정 체계가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기반시설 중에서 공동구. 자, 얘는 뭐 작년에도 한 문제. 하여튼 25회 이후부터 딱 한 번 빼고 매년 나오고 있죠. 저희 공동구는 전기, 가스, 수도 같은 공급 설비, 통신, 하수도 시설 같은 이런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지하에다가 큰 터널을 설치해갖고 이 동네 개별적으로 묻었던 지하 매설물을 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공동구가 설치되면은 지상에 전봇대가 사라지니까 미관이 깔끔해지더라. 또 수도가 이런 거 터졌다. 옛날같이 도로 막아놓고 공사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교통에 지장이 없고 도로 구조도 보장. 여러 가지 공익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구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구 설치 의무 대상,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다 신도시 개발한다라고 하고요. 경제자유구역도 그렇고 정비구역은 구도시 재개발, 공공주택지구, 요거는 아파트 단지 건설, 도청 이전 신도시 다 신도시 개발이죠. 그래서 신도시 개발하든 구도시 재개발하든 아파트 단지 건설하든 그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초과할 때 이때는 사업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공동구까지 다 설치하도록 하고요. 저는 공동구 설치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설치 비용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함께 부담하도록 합니다. 그럼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를 점유해서 점유할 사람들. 예를 들어갖고 통신설 같은 경우에는 KT가 될 거고요. 전기는 뭐 한전, 가스관은 가스공사 이런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함께 설치 비용 부담해갖고 설치하도록 하고요. 저는 공동구 뭐 하려고 설치했어요? 공동구의 수용 집어넣으려고 설치했으니까 공동구가 설치가 되면 이 지하 매설물 다 공동구에 수용 집어넣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수용이 되는 시설들, 전선, 통신선, 수도관 이런 것들은 의무적 수용. 수용 안 하면 사업자들 다 처벌합니다. 일반에서 공동구 협의에 심의 거쳐갖고 수용할 수가 있는 시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수용할 수 있는 게 두 개. 가스관, 폭발하는 거 제일 위험한 거죠. 하수도관, 제일 더럽고 냄새나고. 그래서 이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은 의무적으로 수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임의적으로 수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공동구는 설치도 중요한데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 지하 매설물 싹 모아놨으니까 공동구에 화재가 났다. 그 피해가 엄청나요. 그래서 공동구는 조례로 정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특광시장 군수. 이 특광시장 원수가 따로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 공동관리자는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공동구에 어디 금간대 없는지 안전점검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도 실시합니다. 그래서 공동구에서 나오는 숫자들은 다 맞죠. 200만 초과할 때는 의무적으로 설치, 5년마다 계획을 수립 시행,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 관리하는 데 돈 들어가요. 공동 관리 비용은 공동구를 점유하는 자들이 함께 부담합니다. 이 공동 관리자하고 점용자가 함께 부담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관리자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동구를 점유하는 자들이 함께 부담, 뿜빠이하고 함께 내도록 하죠. 그 다음에 광역시설. 이 광역시설은 정확한 이름이 광역기반시설입니다. 이 광역시설도 기반시설인데 앞에 광역자가 붙었다. 이 광역자 붙었으니까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 관할구역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광역적인 정비체가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종류는 크게 두 개입니다. 이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치는 설, 걸쳐있는 시설로서 광역시설도 있고 많죠. 도로, 철도, 광장, 그리고 녹지도 있고 수도, 전기, 가스, 뭐 공동구. 저희를 걸치는 시설들은 다 개념이 선입니다. 선의 개념. 그래서 선용의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이 공동으로 요하는 시설로서 광역시설이 되는 것들이 더 많아요. 항만, 공항, 자동차 정류장은 고속버스 터미널 이런 거 얘기하죠. 그 다음에 공원도 있고 뭐 장사에서 화장장, 도축장 이런 것들 공동으로 요하는 광역시설이 됩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요하는 시설들은 개념이 장소, 하나의 장소에 있는데 옆에서도 다 같이 쓰더라. 그래서 선의 개념인지 장소의 개념인지 이렇게 구분하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요거 항상 삑사리 나는 게 하나씩 있죠. 이 광장은 장소 같은데 공동 이용이 아니고 걸치는 시설로 합니다. 그래서 이 광장 요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되죠.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광장은 여의도 광장 이런 게 아니고 교통광장. 두 개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교통광장이라고 해서 이 도로하고 광장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때도 원칙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규정에 따릅니다. 자, 이게 원칙. 요게 28일 때 정답이죠. 그러면 광역시설도 본질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즉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시설 사업으로 설치하는 게 원칙이 되죠. 근데 얘는 아무래도 두 개 이상의 관할구역과 관계가 있다. 이 특수성이 있으니까 설치관리 예외가 있어요. 관계 특광사원수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가 있죠. 뭐 화장장 설치 협의회 뭐 이런 거 구성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 화장장이나 납골당 이런 것들은 님비 현상 때문에 협약이나 협의회 구성이 잘 안 돼요. 이때 같은 도라면은 그냥 도지사가 총대 메고 직접 설치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도지사가 광역시설을 설치한다. 그거를 광역사업이라고 그러죠. 광역사업으로 도지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사업, 이거 국책사업, 고속도로, 고속철도, 국제공항 이런 국책사업일 때는 법인을 따로 만들어갖고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법인들은 공사, 뭐 도로공사, 철도공사, 공항공사 이런 공사 이런 걸 만들어갖고 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협약, 협의회, 도지사, 법인 이거는 다 예외입니다. 예외. 원칙은 도시군 계획 시설의 규정에 따른다. 그래서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는 이 원칙 예외. 이거 장난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여기까지 기반시설 중요한 것들 개념들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절차 이거 보겠습니다. 43페이지 맨 밑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이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라고 하고요. 일단 시설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중에서 뭐를 결정할 거냐, 설치할 거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부터 합니다. 그 결정을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한다 라고 하고요. 결정권자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결정권자가 시설 설치하세요. 결정하면은 그때부터 그 땅을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다라고 하고요. 저는 시설 부지에서는 이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해줘야 되니까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이 두 개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허가 못 내주게 제한합니다. 즉 허가 안 내주니까 시설 부지에서는 새 건물 건축할 수 없다. 얘기죠. 건물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 시설 사업 시행하게 되면 기존의 건물도 다 수용해갖고 철거합니다. 철거할 판에 새 건물 지었다. 보상금 확 늘어나고요. 그리고 몇 년 되지도 않은 거 철거해버리면 자원 낭비. 그래서 시설 부지에서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사업에 지장을 주는 건물의 건축 못하게 제한하죠. 그 다음 시설 부지에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국공유지라고 그래요. 이 국공유지는 국가나 지자체도 처분 못하게 제한합니다. 즉 시설 부지 안의 국공유지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요. 즉 무조건 시설 사업에 쓰도록 하고 이 규정에 위반해서 처분해봤자 그냥 무효입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는 무조건 시설 사업에 써라. 이런 제한 딱 걸어놓고 시설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죠. 일단 시설 결정이 있으면 3개월 내 단계별 집행계획. 자, 요거부터 수립합니다.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쉽게 얘기하면 연도별 집행계획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예산. 돈을 편성해갖고 몇 년도에 사업할지 그거부터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에 도로가 크도맥혀갖고 인천광역시에서 연장 20km 간선도로. 자, 이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해갖고 결정하면
이제부터 이 도로를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했다고 다음날 어떤 도로가 뚝딱 생기는 게 아니죠. 이 결정은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는 사업, 시설 사업을 하게 되고요. 20km면 상당히 기니까 효율적으로 공사할 수 있게끔 공사관 나눠갖고 109, 209, 309, 409 연장 5km씩 끊어가지고 이렇게 공사관 나눠갖고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분할 시행할 수가 있죠. 109는 올해 2021년도, 209는 22년, 23년, 24년까지 총 4년에 걸쳐갖고 사업하겠다. 몇 년도에 사업할 거냐 이거부터 정해야죠. 그래서 예산 편성해서 몇 년도에 사업할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데요. 연도별 이렇게 써줬으면 우리 알기 좋은데 단계별 쓰는 이유는 1단계, 2단계 구분해갖고 수립합니다. 1단계, 2단계 나눠지는 기준은 3년이 되죠. 그래서 올해 딱 2021년 올해 기준으로 309까지는 3년 내 사업할 구간. 자, 이거는 우선수가 높으니까 1단계. 그래서 409 같이 3년 후에 할 구간은 2단계. 3년을 기준으로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수립하니까 이름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다라고 하고요. 다른 단계별 집행계획은 입안한 자가 수립하는 거죠. 입안한 자. 기반서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한 자가 결정권자가 결정해주면 관할구역 예산 갖고 몇 년도에 사업하겠다. 단계별 집행계획부터 수립해요. 그리고 원칙적인 입안자는 특광시장 분수. 그래서 특광시장 분수는 3개월 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입안했을 때는 직접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수가 있고요. 저희 국토부 장관이 입안했다. 그거는 무슨 사업이냐? 국책사업. 국가 예산 갖고 하는 거니까 국가 예산 갖고 몇 년도에 할지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입안한 것은 광역사업. 토 예산 갖고 몇 년도에 할지 도지사가 직접 수립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입안한 자가 그대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내용은 재원을 조달해서 보상한다. 이게 다 돈이죠. 예산을 포함해갖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고요.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수립. 여기서 기준은 3년입니다. 3년 내 사업할 것은 1단계, 3년 후면은 2단계. 그리고 특광사원수는 매년 2단계 집행계획 검토해갖고 3년 내 할 것은 1단계에 포함하도록 하죠. 그럼 올해 109는 올해 이제 열심히 도로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다 끝났다. 109는 이제 공사가 다 끝났어요. 내년이 됐습니다. 2022년이 됐다. 그럼 이제 409도 다 3년 내 구간이니까 409도 2단계가 아니고 1단계로 올려갖고 3년 전부터 예산 편성해서 사업할 수 있게끔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3년 낼 것은 1단계에 포함하도록 하고요. 저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자하고 협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심의가 없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이런 것도 틀려요. 일반적으로 계획 수립할 때 협의하고 심의 거쳐갖고 수립하는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심의가 없다. 이게 또 특징. 대신 이 예산이 되는지 지방의회 의견 듣습니다. 지방의회 의견 들어갖고 수립하게 되죠. 그래서 예산, 이 돈에 관한 권한은 항상 의회 권한이 되죠. 그래서 협의하고 지방의회 의견 들어갖고 수립.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돼야 이제 저번 연도에 예산 갖고 사업합니다. 그리고 누가 사업할 거냐? 시행자. 이 시설사업도 시행자. 정확한 이름이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군에 쓰니까 특광시군이 되고요. 그래서 그대로 특광시장 군수가 관할구역의 시설사업을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시설사업은 누가 하는 거냐? 특별시장. 광역시의 시설사업은 광역시장. 시면은 시장, 군이면 군수. 그대로 특광시장 군수가 관할구역의 시설사업 시행하고요. 또 2개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갖고 시행, 그거를 연계시행. 이 연계시행할 수가 있고요. 연계해서 시행할 때는 관계 특광시장수가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지정합니다. 자, 여기서는 공동 시행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틀려요. 공동 시행은 불가.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협의해서 누가 할지 시행할 자를 딱 지정하죠. 이거는 같이 하다가 중간에 싸움 났다. 그러면 이름 벌렸는데 수습이 안 돼. 그래서 이 시설 사업은 그냥 처음부터 협의하고 누가 할지 시행할 자를 정하고요. 근데 연계 시행이 협의가 안 돼요. 협의가 안 될 때는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 도에서는 도지사가 누가 해라 시행할 자를 구체적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연계 시행하는 체계, 요건 우리 저번 주에 봤던 도시군관리계획 연계 입안, 그거하고 똑같은 체계인데 도시군관리계획 연계 입안할 때는 공동 입안이 됩니다. 그런데 연계 시행은 공동 시행은 불가다. 요게 차이점 비슷한데
하나씩 꼭 다르죠.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국책사업일 때는 국토부 장관이 한 방에 시행할 수가 있고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광역사업은 도지사가 한 방에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도지사가 하는 광역사업은 뭐에 걸친다고 그래요? 시, 군에 걸치는 사업.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하는 국책사업은 시, 도에 걸치는 사업. 그래서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다 사업할 수가 있고요. 그 여자들이 시행자들 따 특광사원수 원칙, 국토부 장관, 도지사 예외 묶어가지고 행정청, 국가나 지자체, 행정청인 시행자라고 하고요. 나는 행정청인 시행자, 이 꼴 누가 되는 거예요? 입안한 자. 그래서 이 기반서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공관리계획 입안한 자가 결정권자 결정해주면 예산 갖고 몇 년도에 사업할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서 그 저번 연도에 예산 갖고 사업도 다 한다. 그래서 입안한 자가 다 하는 게 원칙적인 체계가 되죠. 자, 그런데 시설사업은 어차피 공사하는 거니까 행정청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행정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으면 비행정청도 시설사업 시행할 수가 있고요. 또 허가받아갖고 할 수 있다. 또는 승인받아갖고 할 수 있다. 다 틀린 뭘 받는 거예요? 지정. 이 지정의 의미는 권한 부여. 행정청의 권한을 그대로 부여받아갖고 이 비행정청도 행정청하고 똑같이 사업할 수가 있죠. 그 대표적으로 수용권 같은 거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권한이죠. 그런데 비행정청도 다 지정받아갖고 수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청의 권한을 받아갖고 비행정청도 사업할 수가 있도록 하고요. 근데 이 비행정청 중에서도 순수한 민간이 시행자 지정받고자 할 때는 요건부터 줘야 됩니다. 자, 민간은 사업 대상 토지 면적. 자, 여기서 면적이라고 할 때 국공유지 포함 들어간대요. 국공유지 제외. 그래서 이 국토법에서는 다 국공유지 제외. 그러면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동의받는 것은 개발법. 개발법만 국공유지 포함. 나머지 법은 다 국공유지 제외입니다. 그래서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사야 된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받습니다. 그럼 3분의 2 이상 동의 그러면 안 돼요. 동의가 아니고 3분의 2 이상 소유, 2분의 2 이상 동의. 이 요건 가져갖고 민간은 시행자 지정받을 수가 있고요. 자, 이 요건을 무슨 요건이라고 그래요? 수용 요건. 그래서 이거 도시개발법이나 시설사업이나 똑같죠. 시설사업을 하든 개발사업 하든 이 민간은 이 수용 요건 가져갖고 지정받고 수용할 수가 있죠. 그럼 민간의 반대가 되는 말을 누구라고 그래요? 공공이라고 그러죠. 공공. 그래서 공공의 반대말이 민간. 이 공공이라고 할 때는 일단 국가하고 지자체. 자, 행정청은 당연히 공공입니다. 그런데 공기업들,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사, SH 같은 지방공사, 이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얘들을 공기업이라고 그러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행정청하고 공기업까지 다 합쳐가지고 공공부문이라고 하고요. 저는 공공부문이 아니면 민간이 됩니다. 그러면 이 토지주택공사가 또 잘 물어봐요. 토지주택공사는 시설사업 시행하려면 지정받아야 돼요? 필요 없어요? 받아야죠. 토지주택공사도 공기업, 행정청이 아니니까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주택공사는 공기업, 민간은 아니죠. 이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그래서 비행정청하고 민간하고 다른 말이다. 아주 1년 내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행정청,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면 다 비행정청. 그래서 토지주택공사도 비행정청 다 지정받아야 돼요. 다만 이 비행정청 중에서 공기업까지 빼면 그게 뭐가 됩니다. 민간. 그래서 공기업을 제외한 민간일 때만 이 요건을 갖춰갖고 지정받습니다. 공기업은 요건 갖출 필요 없이 그냥 지정받아갖고 사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자에서 먼저 비용부담 정리하겠습니다. 그 시설사업의 비용은 시행자가 내는 게 원칙이죠. 시행자가 돈 내갖고 사업합니다. 국가가 할 때는 국가회사, 지자체가 할 때는 지자체,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할 때는 그 자가, 시행자가 돈 내갖고 사업하는 게 원칙. 근데 이런 시설사업으로 이익을 받는 다른 지자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갖고 고속도로가 설치가 됐다. 그럼 옆에 있는 지자체는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엄청난 이익을 받죠. 그래서 이런 이익을 받는 다른 지자체 수익자가 있으면 그 수익자 니들도 돈 내라. 수익자한테도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가 있고요. 일단 수익자한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행정청인 시행자. 그래서 절대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수익자한테 비용 부담시킬 수가 없죠. 행정청인 시행자만 다른 지자체가 이익을 받으면 사업 비용의 전부 그러면 안 돼. 일부 50%까지 너희들도 내라 부담시킬 수가 있고요. 그런데 비용 부담에 협의가 안 돼요. 협의가 안 될 때 이때는 도에서는 도지사가 정해주는데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는 돈에 관해서 지자체 간의 분쟁이 생겼다. 지자체 간의 분쟁은 행안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 그래서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연계 제하는데 시행자 지정이 협의가 안 되면 국토부 장관이 정해주는데 비용 부담에 협의가 안 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러면 비용 부담 이것도 도시개발법하고 똑같이 갑니다. 도시개발법이나 시설사업이나 맨 똑같이 가죠. 그럼 시행자도 이제 봤고요. 시행자가 정해졌다. 그럼 시행자가 공사하기 위해서 일단 실시계획, 요거부터 작성합니다. 그럼 시설사업이 됐든 개발사업이 됐든 실시계획 하면은 공사계획, 이 공사해야 되니까 공사하기 위해서 시행자 설계도, 자금, 공사기간 이런 공사에 관해서 작성하는 계획을 실시계획이라고 하고요. 시행자 실시계획 작성하는데 지 마음대로 작성하는 게 아니죠. 기준이 있어요. 우리 도시군계획서는 결정구조 설치의 기준. 이 도시군계획설의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부령. 자, 얘는 국토부 장관 그럼 또 안 돼.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의 기준들 대부분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데 국토부령에서 기준을 정하는 게 딱 두 개가 있어요. 도시군계획시설. 이 도시군계획설은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공간구조에 엄청난 영향이 있죠. 이 시설이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땅값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도시군계획설의 결정구조 설치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또 환지계획. 환지계획도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환지계획의 기준도 국토부령. 그래서 딱 두 개만 국토부령으로 기준을 정하고요. 나머지의 기준은 다 국토부 장관이 정해줍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잘 작성했는지 행정처한테 와서 인가 사인 받아야죠. 그래서 행정처한테 사인, 인가 받는데요. 자, 인가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 대도시장한테 와서 인가 받습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원칙. 다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일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인가 받습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다. 그게 무슨 사업? 국책사업. 그래서 그대로 국토부 장관한테 인가. 그리고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인가권자는 이꼴 누가 됩니다. 결정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부터 시설사업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사업의 터닝포인트는 실시계획. 그럼 실시계획 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갖고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몇 년도에 누가 사업할 거냐 준비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따지면 2반 단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권한자도 다 2반한 자가 돼요. 그런데 실시계획 인가고시 나면 구체적으로 공사합니다. 공사하면서 수용 같은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 그래서 실시계획부터는 결정 단계, 권한자도 결정권자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결정을 고시, 결정고시가 이꼴 인가고시. 그래서 결정권자가 인가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이 결정권자한테 와서 인가받고요. 그러니까 시행자는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인가, 폐지할 때도 인가, 다 똑같이 인가받아야 돼요. 새로 할 때 인가니까 변경을 하든 폐지하든 원칙대로 인가받습니다. 다만 경미한 변경일 때는 인가가 필요가 없다. 여기서 또 경미한 거 나오죠. 이게 경미한 사항이 우리 국토부령에서 딱 7개 규정하고 있습니다. 7개. 그래서 뭐 사업구역 경계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10% 미만의 변경 이런 것들 딱 나온다면 그러면 변경할 때도 원칙대로 인가 받아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주는 거죠. 뭐 10% 미만의 변경 그건 인가 받아야 된다. 그런 게 뭘 물어보는 거냐. 경미한 변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해갖고 이 경미한 변경은 인가가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인가하기 전에 관계서류 공고 열람시켜갖고 이해관계 의견 다 들어야 돼요. 자, 의견 듣기 위해서 공고 열람 기간은 14일 이상. 그래서 우리 도시군관리계획도 입안하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 청취 공고 열람하죠. 열람 기간 14일 이상. 그래서 의견 듣기 위해서 공람시킨다 이러면 대부분 14일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기준에 안 맞아요. 기준에 안 맞으면 인가권자가 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조건부로 인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인가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국토법에서 조건은 기반설의 설치,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이나 조경, 앞글자 따고 기, 위, 환경.
조건부로 인가할 수가 있고요. 근데 조건부 인가인데 조건을 이행할지 안 할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돈을 내죠. 그거를 조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내는 돈, 이행 보증금도 예치시킬 수가 있고요. 근데 절대 이행 보증금 예치 안 하는 게 누구다? 공공, 국가나 지자체, 공기업, 얘들은 보증금 낸다. 그럼 무조건 틀립니다. 공공은 보증금 내지는 없고요.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고시 나면은 이제 시행자는 공사에 착수, 공사하는데, 자, 요 실효, 이게 또 재작년에 개정돼갖고 아직 한 번 안 물어보고 있죠. 실시계획을 실효시킨다. 이 말은 사업 안 하는 걸로 확정합니다. 이 시설사업 시행했는지 안 했는지 기준점은 실시계획의 인가입니다. 그럼 실시계획을 실효시킨다는 것은 이제 시설사업 안 한다. 확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계획의 실효. 일단 시설결정호실부터 10년 이내가령 이후에 실시계획 인가받은 시행자를 장기 미집행 시설사업의 시행자다라고 합니다. 장기 미집행. 그리고 장기 하면은 10년이요. 10년 내 사업 안 했을 때 장기 미집행이다라고 하고요. 시설사업에서는 사업했는지 안 했는지 기준점 실시계획의 인가. 그래서 시설결정호실부터 10년 내 실시계획 인가 받으면 그거는 장기 미집행이 아니죠. 그런데 시설결정부실부터 10년 내 실시계획 인가를 못 받았어. 그거를 장기 미집행. 그래서 10년 후에 실시계획 인가받은 시행자를 장기 미집행 시설사업의 시행자다라고 하고요. 일단 장기 미집행 시설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실부터 5년 내 공시법에 따른 재결 신청을 하지 않을 때, 그 재결 신청은 뭐 하려고요? 재결 신청은 수용하기 위해서 보상금 산정해 주세요. 토지 수용위원회 신청하죠. 그런데 5년이 지날 때까지 재결 신청 안 했다. 이 말은 수용 안 한다. 수용을 해야 공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수용 안 한다. 이 말이니까 한마디로 공사, 사업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5년 내 재결 신청 안 하면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로 실시계획이 실효가 됩니다. 즉 사업 안 하는 걸로 확정시켜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거 물어보기 좋은 논점들이죠. 시설결정호실부터 10년 내가요. 10년 후에 실시계획 인가받은 시행자, 그거를 장기 미집행 시설사업의 시행자. 장기 시행자가, 미집행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실부터 5년 내 재결 신청 안 하더라. 이때는 5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실시계획 실효시켜갖고 사업 안 하는 걸로 확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외적인 거고요. 원칙 실시계획 인가고시 나면 이제 착수해갖고 공사합니다. 시설사업에 공사하는데 이 시설사업이라는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국토법에서 시행자에게 각종의 이제 특권을 주게 되죠. 그래서 시행자가 효율적으로 공사하기 위한 특권, 이거를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다라고 해서 크게 이제 5가지 특권이 있죠. 먼저 시행자는 사업 시행 대상 지역이나 대상 시설을 2개 이상으로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원 나눠갖고 분할 시행할 수가 있고요. 또 관계 서류, 등기부, 대자 이런 것들 다 시행자는 공짜로 무상으로 열람, 등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가 있죠. 또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해야 되는데, 붙여야 되는데 어딘지 알 수가 없어. 이때는 공시, 지방법원 게시판에 공시해서 2주가 지나면 그냥 송달의 효과를 일률적으로 부여합니다. 공시 송달의 특권도 인정. 그래서 이 3개는 제목 정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수용권하고 추리권, 이것들이 시행자의 특권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럼 일단 시행자는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여기 토지 등이라고 할 때는 풀어갖고 이게 뭐있어요? 토지, 건물, 물건, 권리. 그래서 시설부지 안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물건, 권리. 이 토지 등을 수용, 강제 사용, 강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수용 사용권 다 인정. 그런데 시설부지 밖에 인접 토지 등, 시설부지 밖에 인접한 토지 등은 수용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이거는 사용권만 인정합니다. 인접 토지 등은 사용만 할 수가 있고요. 시설부지 안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수용 사용 다 할 수가 있죠. 저는 수용 사용할 때 절차는 항상 공시법을 준용합니다. 공시법의 정확한 이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시법을 준용해서 수용하고요. 근데 이 국토법에서 공시법의 특례를 줘서 시행자가 더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공시법에서 수용하려면 공익사업 인정부터 받아라 하는데 사업 인정고시 의제, 그 말은 그 사업 인정 받은 걸로 봐서 바로 시행자는 수용할 수가 있게 되죠. 국토법에서는 실시계획의 고시입니다.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고시도 다 의제가 돼서 바로 시행자는 수용할 수가 있고요. 여러 시설 결정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걸로 본다 이러면 틀려요. 시설 결정 고시가 아니고 실시계획의 고시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이 보상금 산정해달라고 신청, 재결신청은 공시법에서 원칙 1년 내 하도록 하죠. 신속한 수용을 위해서 1년 내 재결신청해라. 그런데 시설사업 1년 안에 끝나는 거 아니니까 연장. 그래서 사업 시행기간 내, 즉 끝날 때까지 필요하면은 재결신청해서 수용할 수 있게끔 연장. 그래서 이 재결신청 기간 1년 내에 된다 그러면 무조건 틀려요. 항상 재결신청은 사업 끝날 때까지 연장. 모든 사업이 다 똑같은데 요게 더 달라요. 사업인정고시 의제 주는 거. 일단 첫 번째 나왔죠. 시설사업은 실시계획의 고시입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는 조사, 측량 또는 시설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타인 토지, 남의 땅에 출입 등을 할 수 있는 특권도 줍니다. 그럼 먼저 조사나 측량하기 위해서 출입만 해요. 들어만 가겠다. 이때는 7일 전까지 소유자 등에게 일시장소를 알려주면 되고요. 그래서 출입할 때만 7일이요. 출입할 때 치여, 7일 할 때 치여. 그래서 7일 전까지 통지하고, 그다음 비행정청인 시행자만 특광사무소에 허가까지 받습니다. 그럼 행정청인 시행자는 출입하기 위해서 허가 받아야 된다 이러면 틀려요. 행정청인 시행자는 허가 필요 없고 대신 7일 전까지 통지만 해주면 되죠. 비행정청인 시행자일 때 7일 전에 통지 플러스 허가까지. 그런데 하나 더 들어갔고 타인 토지를 재료적 치장 등으로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을 변경 제거. 이거는 출입하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직접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딱 시설 부지. 여기서부터 이제 인접토지인데요. 인접토지 경계에다가 소유자가 또 나무 높은 거 심어갖고는 이 나무가 공사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무 장애물 이거 잘라버릴 수 있는데 남의 나무 함부로 자르고 그러면 안 되죠. 이 직접적으로 재산권 침해하는 거니까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 변경 제거할 때는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행정청, 비행정청 관계없어요. 다 소유자의 동의. 그럼 나무 소유자 동의 받아갖고 잘라낼 수 있다. 그럼 나무 소유자가 안 됩니다. 동의 안 해주면 못합니다. 그래서 소유자 동의 받아야 할 수가 있고요. 일시사용 변경 제거는 동의 받았으니까 3일 전까지 통지를 해주면 돼요. 통지하는 기간이 또 달라요. 하여튼 다 3일인데 얘만 출입할 때만 며칠이냐? 7일. 그래서 치읓 딱 맞춰주면 되죠. 그래서 동의받고 3일 전까지 통지. 이게 원칙. 그런데 동의를 받을 수가 없을 때입니다. 동의를 안 해준 게 아니에요. 동의 받으려고 갔는데 소유자의 주소고소가 불명, 동의를 받을 수가 없을 때 이때 행정처인 시행자는 그 사실을 특광사무소에게 통지만 하면 되고요. 비행정처인 시행자는 다시 허가받아야 돼요. 그래서 동의받을 수 없을 때 통지하고 허가. 이거는 예외적인 절차. 그래서 원칙은 동의하고 3일 전에 통지. 그 다음에 우리 관련해서 일출 전 일몰 후 깜깜할 때 이때는 원칙적으로 타인 토지에 출입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깜깜할 때 출입하려면 또 누구의 승낙을 받아야 되냐? 점유자. 소유자의 승낙 그러면 안 돼요. 점유자. 그 토지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점유자의 승낙. 또 시행자의 적법 절차에 따라 출입 등을 할 때 베풀고 그러면 안 되죠. 방해선 안 되는 수인 의무도 점유자입니다. 그래서 점유자의 승낙, 점유자의 수인 의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나무 소유자의 동의받아갖고 나무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끝나면 안 되죠. 나무 가격 다 보상해줘야 됩니다. 보상은 잘라낸 사람, 행위자가 보상한다 그러면 틀려요. 행위자가 무일푼이면 보상 못 받죠. 그래서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시설사업의 시행자, 돈 많은 행정청이나 시행자가 보상 의무자가 됩니다. 이런 시행자의 특권하에 공사하는데요. 이 시행자의 처분으로 내 권리를 침해받아서 이런 시행자의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는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다툴 수가 있죠. 그래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은 직근 상급 행정청, 그 처분청의 상급 행정청한테 제기합니다. 그럼 시군구청장이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겠다. 이때는 시도지사한테 제기. 시도지사의 처분에 불복이 있다. 이때는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의 처분은 그대로 국토부 장관. 그래서 상급 행정청한테 제기해서 행정심판 다툴 수가 있죠. 그런데 저희 행정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다투는 절차예요. 근데 여기 이제 특례죠. 비행정청인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는 예외를 줍니다.
다만 비행정처인 시행자는 상급행정처에 없으니까 누구한테 와서 제기하는 거냐? 지정한 자. 그 비행정처인 시행자를 지정한 사람, 권한을 준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해서 다툴 수가 있고요. 자, 요것도 도시개발부와 똑같습니다. 일단 개발사업이나 시설사업이나 거의 똑같이 하죠. 이런 시행자의 특허나 이제 공사요. 한 3년, 4년 공사해갖고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다 공사 끝났으면은 공사 계획, 실시 계획대로 공사했는지 검사부터 받아야 되죠. 그거를 준공검사. 그럼 실시 계획 인가 내준 대로 공사했는지 검사하니까 원칙적인 인가권자, 시도지사, 대도시장. 자, 여자들한테 준공검사 신청해서요. 그러니까 준공검사한 결과 실시 계획대로 공사가 잘 끝났더라. 그러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준공검사하고 공사 끝. 공사하려고 공고. 그러면 시설 사업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자, 요 사람들이 직접 시설 사업을 시행했어요. 그럼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 대도시장한테 와서 검사받고 그런 거 없어요. 또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자기한테 검사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직접 시설 사업 시행했을 때는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 없이 바로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는 시도지사, 대도시장한테 받는데 공사완료 공고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합니다. 그러면 공사완료 공고가 났다. 그럼 시설 사업이 다 끝. 시설 사업이 끝났다. 의미는 시설 사업은 뭐 하려고 한 거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니까 시설 사업이 끝났다는 게 도로 같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 설치가 됐다. 그 얘기고요. 그럼 설치가 된 도시군 계획 시설을 이제 관리를 해주게 되죠. 관리. 국가 관리할 때는 장관, 지자체 관리할 때는 조례로 정해서 관리해 나갑니다. 여기까지가 도시군계획설의 설치 관리 원칙적인 체계. 그러면 기반시설 46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설치하려면 일단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즉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부터 하고요. 이 결정한 도시군계획설을 설치하는 사업,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으로 설치합니다. 즉 이 절차에 따라서 시설 사업을 시행해서 설치가 된 도시군계획설은 장관 또는 조례로 정해서 관리를 해나가게 되죠. 자, 다음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과 관련된 사건법 보겠습니다. 그럼 시설 결정이 있으면 시설부지에서는 새 건물 못 짓게,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자, 이거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래서 건물 못 짓게 제한해놓고 이제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자,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사업 안 하고 있는 원인을 보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이 아예 수립이 안 됐다.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 이 말은 사업 몇 년도에 할지 안 정했다. 그렇죠? 사업 시행 시기가 미정 또는 1단계 포함이 안 됐어. 그 1단계 포함이 안 됐다. 이 말은 3년 내에는 사업을 안 한다. 그래서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안 하고 있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고 언제 할지 몰라요. 또는 1단계 포함이 안 되었고 3년 내는 사업 안 해요. 사업하려면 아직 한참 남은 거예요. 이때는 시설부지에서 개발행위 허가받아갖고 가설 건물은 건축할 수 있게끔 건축 제한을 좀 풀어주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허가받아갖고 가설 건물 시설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죠? 2년 내 사업 안 하고 있을 때 이때는 가설 건물은 허가할 수 있다. 이 가설 건물의 구체적인 건축 기준은 건축법에서 정합니다. 4층 이상이면 안 된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축하면 안 돼요. 또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이 구체적인 건축 기준 그거는 나중에 또 건축법 가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시설 부지에서만 가설 건물이 허가되자. 그 전제 조건은 이겁니다. 2년 내 사업 안 하고 있을 때. 그래서 2년 내 안 했을 때 이거는 뭐 임시적인 거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안 하고 있더라.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커지죠. 이거를 장기 미집행. 시설 결정후 질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사업했는지 안 했는지 기준점은 실시계획에 인가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날 때까지 실시계획 인가도 안 받았다. 이거를 장기 미집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에서는 과도하게 재산권의 제한을 받는 토지 소유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시설 부지에서는 딱 뭐만 못하게요? 건물만 못 짓게. 그리고 원칙적으로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지목이 대라고 그러죠. 이 대라는 토지의 소유자는 대라는 토지의 사용 수익을 어떻게 해요? 건물 지어갖고. 그런데
건물 못 짓게 하니까 사용 수익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시행자가 수용해서 보상을 해줘요. 수용해서 보상해준다. 이 말은 강제적이지만 팔고 나간다. 그런데 사업 안 하고 있으니까 수용 안 해줍니다. 즉 수용 안 한다는 것은 처분도 못한다. 그럼 사용, 수익, 처분 일체 지금 소유권 행사를 못하는데 그게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10년이 지날 때까지 일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고 어려운데 뚜껑 열리는 과도한 제한. 그 과도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때는 정당하게 보상을 해줘라. 이게 헌법의 명령. 근데 보상 대신 우리 국토법에 규정하는 제도를 매수 청구.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내 땅을 사주세요. 매수 청구해서 매수해주면 돈 받고 나가는 거예요. 보상이 되더라. 그래서 보상 대신에 규정하고 있는 우리 공법의 대표적인 사건보호가 매수 청구. 그래서 얘는 거의 매년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 10년 내 사업 안 하고 있을 때 이때 시설 부재 모든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다면 틀려요. 과도하게 제한을 받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매수 청구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대라는 토지 위에 이미 건물이 있어요. 그럼 건물 다 포함해갖고 매수 청구할 수가 있죠. 건물은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땅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 남겨두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건물 있으면 다 포함해갖고 매수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매수 청구 누구한테 하세요? 매수 청구의 상대당포를 매수 의무자. 원칙은 특방시장 군수에게 매수 청구합니다. 이유는 원칙적인 시행자가 누구냐? 특광시장 군수. 사업 안 하고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 사달라고 원칙 특광시장 군수에게 매수 청구하는데요. 근데 특광시장 군수 이외의 시행자 따로 있으면 그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가 있죠. 그럼 특광시장 군수 이외의 시행자 누가 있어요? 국토부 장관, 도지사, 피행정처인 시행자 따로 있으면 그 시행자.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서를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설치관리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하는데요. 근데 설치 의무자하고 관리 의무자가 또 달라. 가지가지 하는 거죠. 이때는 궁극적으로 누구냐?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합니다. 도시군계획서를 설치하는 게 이꼴 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 의무자가 시행자예요. 시행자 중에서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 그래서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한마디로 시행자한테 가서 매수 청구해라. 그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에게 매수 청구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문이죠. 10년 내 사업 안 하고 있을 때 시설부지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특광시장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매수 청구한 매수 의무자는 원칙 6개월 내 매수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줍니다. 일단 매수할지 말지 결정해놓고 통지해주니까 매수 청구하면은 반드시 매수한다 그러면 틀려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청구권에 불과한 거고요. 그리고 매수하기로 결정해서 알려줬으면은 다시 2년 내 매수합니다. 그래서 10년을 지금 묶어놓고 매수 청구했다. 매수 즉각 해주는 게 아니고 6개월에 2년, 총 2년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가 단독으로 출제가 됐다. 그러면 항상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6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해서 통지. 다시 2년 내 매수. 자, 매수해줄 때 매수 가격, 매수 절차, 매수 가격 절차 등에 관해서는 공치법을 준용합니다. 공치법. 그럼 수용할 때도 공치법. 수용을 안 해서 매수 청구했고 매수할 때도 공치법. 항상 토지를 취득할 때 절차는 공치법을 준용하고요. 그다음 매수해줄 때 매수 대금은 현금 주는 게 원칙이요. 10년을 지금 묶어놓고 뚜껑 열려갖고 매수 청구했는데 또 10년짜리 채권 끊어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현찰 주는 게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 채권을 발행해서 또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자, 첫 번째 매수무자가 오직 지자체일 때. 매수무자 국가 안 됩니다. 지방공사 안 됩니다. 오직 지자체일 때만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가 있고요. 두 가지죠. 토지 소유자 원할 때. 근데 토지 소유자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니 그 현찰 주겠다는데 저는 본능적으로 현찰 냄새 싫어하고요. 현찰 냄새 맡으면 토 나올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 채권 달라고 채권 받으면은 그 자리에서 할인해서 팔아버리면 손해봅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짓 안 해요. 그래서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원하지 않아도 발행할 수 있는 것. 부재지주 또는 비업무용 토지. 부재지주나 비업무용 토지는
실수요가 아니고 투기 수요입니다. 투기 목적을 갖고 있는 땅인데 매수 대금 3천만 원 초과할 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시설 채권 발행해서 지급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원리금 상환은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10년 이내. 그럼 매수 청구도 10년 내 사업 안 했을 때 이때 발행하는 시설 채권도 10년짜리 채권이죠. 그다음에 이런 시설 채권의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합니다. 그럼 매수무자 지자체일 때 발행하는 채권, 이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지방채라고 하고요. 이 지방채 적용 법률은 지방재정법. 그래서 이 공치법이냐 지방재정법이냐 이거 바꿔놓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점이죠. 전체적인 매수 가격 절차는 공치법, 시설 채권의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해주면 되는데 매수 청구했는데 6개월 내 매수 못 해주겠다. 매수 거부 결정에서 통지. 또는 매수하기로 해놓고 2년이 지날 때까지 매수 안 해줘요. 매수 지연. 그럼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 거부했거나 매수 지연. 한마디로 매수 안 해줄 때. 매수 안 해준다는 것은 돈 안 준다. 그죠? 보상이 안 되니까 이때는 시설부재 건축 제한도 풀립니다. 만약에 매수 안 해주면서 계속 건물 못 짓게 하면 이 규정은 헌법의 위반, 위헌 법률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 안 해줄 때는 시설부재에서 건축 제한도 풀려요. 그래서 시설부지라도 허가받아갖고 일정한 건물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고 또 일정한 것만.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게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일단 여기서 단독주택은 용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협의의 단독주택을 얘기해요. 협의의 단독주택. 거기 저 건축법에서 건물의 용도 1번이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이라는 용도에는 4가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그걸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독주택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냥 단독주택. 그 다음 1종근생, 또 2종근생, 그 일정한 공작물 이런 것들을 허가받아갖고 설치할 수 있도록 풀어줍니다. 그럼 3층 이하의 단독이니까 일단 공동주택은 아예 안 돼요. 그 1종근생, 2종근생 얘들 다 한마디로 의미가 뭐냐? 싼 거, 보상금 얼마 안 나오는 싼 것만 허가받아 건축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2종근생 중에서 돈 되는 거 4개 또 안 되죠. 다중생활에서 고시원, 단란주점, 안마방, 노래방 4개는 또 제외입니다. 싼 것만 허가받아 건축하도록 하죠. 그래서 10년 내 사업 안 했을 때 이때 가장 주된 효과는 매수 청구예요. 근데 2가지가 더 있죠. 지방의 보고 또 해제 이반 신청. 그거는 좀 이따가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0년의 따블입니다. 20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안 했다. 이때는 그 시설 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실효입니다. 다음날 실효되었고 이제 시설 결정이 실효가 되니까 시설 부재 제한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싹 풀어줍니다. 그래서 20년 늙어 죽은다. 이게 30회 그냥 단독 기술이죠. 20년 다음날 선물 같은 문제. 여기까지 시설사업과 관련된 사건 보고까지 싹 정리해봤고요. 이 도시군계획 시설 파트가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1시간 정도 싹 떠들어봤고요. 그럼 시간이 또 다 왔는데 좀 쉬었다가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